혹시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천근만근 무거우셨나요? 알람 소리를 듣고도 몸을 일으키는데 한참이 걸리고 점심을 먹고 나면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쏟아지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나이 탓이거나 내가 게을러서라고 자책하곤 합니다. 병원에서는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명과 함께 혈당과 혈압을 조심하라고 하지만 정작 내 몸의 에너지는 텅 빈 배터리처럼 충전되지 않는 기분이죠. 여러분,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 몸속의 발전소가 고장났을 뿐입니다. 우리는 보통 뱃살과 머리 회전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살을 빼려면 적게 먹고 운동하면 되고 머리가 멍한 건 커피를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데이브 아스프리의 책 헤드스트롱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신의 허리 둘레를 늘리는 그 원인이 바로 당신의 뇌를 안개 속에 가두는 원인과 정확히 똑같다는 것입니다. 몸의 대사가 고장났다는 건 뇌의 에너지 공급 시스템도 셧다운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아주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세포 하나당 수백 개에서 수천 개가 들어있는 이 작은 친구들은 우리 몸의 배터리이자 발전소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숨쉬는 공기를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대사증후군을 앓고 계신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이 미토콘드리아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잘못된 연료, 독소, 그리고 염증 때문에 발전소 가동이 멈춰버린 겁니다. 발전소가 멈추니 몸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지방을 축적하고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인 뇌의 전원을 내려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고장난 발전소는 수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예 최신형 고성능 발전소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살을 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워서 20대 때보다 더 선명한 뇌와 가벼운 몸을 되찾는 기술, 바로 헤드스트롱의 핵심 비결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뇌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합니다. 대사증후군 환자분들이 자주 겪는 브레인 포그, 즉 머리가 멍한 증상은 뇌가 사용할 에너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혈당이 널뛰기를 하면 미토콘드리아는 과부하가 걸립니다. 마치 전압이 불안정한 집에 사는 것과 같죠. 전구가 깜빡거리고 가전제품이 고장나는 것처럼 우리 몸의 세포들도 염증이라는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발전소를 망가뜨리고 있을까요? 저자는 이를 크립토나이트라고 부릅니다. 슈퍼맨의 힘을 빼앗는 물질처럼 우리 주변에는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하는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곰팡이 독소입니다. 오래된 곡물, 저품질의 커피, 습한 환경에서 자란 식재료에 숨어있는 미세한 독소들이 면역계를 자극하고 이것이 만성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먹은 현미밥이나 견과류가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대사증후군의 핵심은 염증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공격받으면 세포는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입니다. 이 신호가 울리면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우리는 우울감과 피로를 느낍니다. 움직이기 싫어지고 단 것이 당기게 되죠. 이것은 여러분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의 처절한 방어기제였던 겁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염증을 유발하는 연료 주입을 멈춰야 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연료의 교체입니다. 포도당, 즉 설탕과 탄수화물은 빨리 타오르지만 그만큼 많은 그을음을 남깁니다. 반면 건강한 지방은 깨끗하고 오래가는 연료입니다. 특히 케톤이라는 연료는 미토콘드리아에게 있어 최고급 휘발유와 같습니다. 책에서는 MCT 오일과 같은 중쇠지방산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간으로 가서 뇌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밥을 먹고 나면 졸리는 식곤증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모든 탄수화물을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녁 식사 전까지는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양질의 지방과 채소를 섭취해보세요. 목초를 먹고 자란 소의 버터, 아보카도, 그리고 신선한 채소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은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고 증식시킵니다.
색깔이 진한 채소들은 미토콘드리아를 위한 최고의 보약입니다. 여러분의 접시를 알록달록한 채소와 건강한 지방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빛입니다. 우리는 빛을 단순히 사물을 보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지만 사실 빛은 우리 몸의 호르몬을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현대인들은 낮에는 실내에 갇혀 어둡게 지내고 밤에는 스마트폰과 형광 등의 블루라이트에 노출됩니다. 이것은 정크푸드를 먹는 것과 같은 정크라이트입니다. 밤에 노출된 블루라이트는 미토콘드리아에게 지금이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회복과 재생을 방해합니다.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수면의 질은 식단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나가 자연광을 눈에 담으세요. 태양빛은 뇌를 깨우고 세로토닌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집안의 조명을 어둡게 하고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활용하세요. 잠들기 전 붉은 계열의 조명을 사용하면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는 동안 우리의 뇌는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청소합니다. 잠만 잘 자도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조금 춥게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편안함에 안주할 때보다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더 강해집니다. 찬물 샤워나 얼음물 세수 같은 한랭 요법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갑작스러운 추위는 뇌를 번쩍 뜨이게 하고 갈색 지방을 활성화하여 백색 지방을 태우도록 명령합니다. 매일 아침 30초의 찬물 샤워가 여러분의 대사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모닝커피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어떨까요? 대사증후군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헬스장에서 1시간씩 뛰지 마세요.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데이브 아스프린은 일주일에 단 한 번, 15분 정도의 고강도 인터벌 운동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숨이 턱끝까지 찰 정도로 짧고 굵게 몰아붙인 뒤 충분히 휴식하는 것. 이것이 미토콘드리아에게 우리는 강한 에너지가 필요해 라고 신호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2주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는 방탄커피나 건강한 지방으로 에너지를 채우고 점심에는 채소와 단백질을 먹습니다. 저녁에는 약간의 탄수화물을 허용하여 수면을 돕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햇볕을 쬐고 찬물로 마무리하는 샤워를 해보세요. 처음 3일은 힘들 수 있습니다. 낡은 발전소를 철거하고 새 것을 짓는 공사기간이니까요. 하지만 그 고비만 넘기면 어느 순간 머릿속 안개가 걷히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꼬리표는 단순히 몸이 아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던 삶, 내가 꿈꾸던 활력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을 줍니다. 가족들과 더 즐겁게 놀아주고 싶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중요한 업무에서 집중하지 못해 자책할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미토콘드리아가 잠시 지쳤을 뿐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올바른 환경을 제공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가끔은 케이크 한 조각을 먹을 수도 있고 운동을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몸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으면 내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세요. 내 몸을 실험실처럼 여기고 호기심을 가지세요. 이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컨디션을 즐기세요.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면 간헐적 단식을 병행해 보세요. 공복 시간은 미토콘드리아가 스스로를 정화하는 자가포식의 시간입니다. 낡고 병든 세포를 청소하고 재활용하는 이 시스템은 돈 한 푼 들지 않는 최고의 항노화 프로그램입니다.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다음날 점심까지 공복을 유지하는 16시간 단식은 대사증후군 개선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물론 식단으로 모든 영양소를 채우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책에서는 마그네슘, 코엔자임 Q10, PQQ 같은 영양소를 추천합니다. 이것들은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을 돕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기본 식단과 생활 습관이 바로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영양제만 쏟아붓는 것은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기본이 먼저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살아나면 뇌의 가소성이 높아집니다.
뇌 가소성은 나이가 들어도 뇌가 변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에너지가 충분하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감정을 더 잘 조절하게 됩니다. 짜증과 불안이 줄어들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건강한 몸이 건강한 정신을 만든다는 말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방식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몸무게가 줄어든 것은 덤이고 진짜 선물은 20년 전에 총명함을 되찾은 것이라고요. 오후만 되면 찾아오던 무기력증이 사라지고 하루 종일 일정한 에너지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헤드스트롱, 강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정해보세요. 이번 주말 장을 볼 때 라면 대신 아보카도를 카트에 담는 것.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고 햇볕을 쬐는 것. 혹은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 이 작은 변화가 나비 효과가 되어 여러분의 세포를 깨울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현재 당뇨나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급격하게 바꾸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특히 약물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대사증후군은 당신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일 뿐입니다. 나 좀 도와달라는 미토콘드리아의 외침을 들어주세요. 세포가 건강해지면 당신의 삶은 놀랍도록 가벼워질 것입니다. 맑은 머리, 가벼운 몸, 그리고 넘치는 활력.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헤드스트롱은 단순한 건강법이 아니라 내 몸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삶의 태도입니다. 뇌가 강해지면 몸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제 멍한 머리와 무거운 뱃살과는 작별을 고하고 선명하고 강력한 당신의 본 모습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세포는 다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실천하고 싶은 한 가지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변화를 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